안녕하세요. 태권도 사범 이동희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것은 태극 품새, 태권도 품새 있죠. 태권도 품새에서 태극 품새, 품새선의 비밀입니다. 뭐 거창하게 비밀이라 해봤자 뭐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고 계시는 내용인데, 제가 보기에 주위 분들 중에서는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지 않아가지고 한번 알려드리고자 이런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태극 품새의 품새선은 모두 임금왕자죠. 네, 임금왕자인데, 그러니까 이제 처음 여기서 시작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물론 태극 8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시작을 하지만 보통 좌우로 시작을 해서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 이 나머지 두 개의 선도 그리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단은 태극 품새 같은 경우 8가지가 있죠. 이 8가지는 각각 건건간진 이태간곤 8개의 어떤 그 의미를 각각 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8개가 8가지이기 때문에 태극 품새도 8가지가 된 건데, 8개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우리 태극기에 보면은 건곤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8개 중에 4가지만 나온 거죠, 이 태극기에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일단 아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그 8가지 8개라는 거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각각 음효와 양효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요. 자, 짝대기죠, 짝대기. 자, 이런 짝대기가 있는데 딱 2가지 짝대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짝대기가 하나는 이렇게 한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중간이 비어있는 2개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이렇게 2가지 효라고 하는데, 이거를 각각 양효, 음효라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양, 그리고 여기가 음입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판단을 하시냐면, 양 같은 경우는 이제 움직임으로 봤을 때 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활발한 거고,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칼처럼 나눌 수 없는데 대충 그렇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처음에 아기들이 오른쪽 왼쪽 배울 때 처음에 헷갈리는 것처럼, 이것도 이게 뭐 음인지 양인지 이게 음인지 양인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작대기가 하나니까 한 다리로 서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불안정하니까 이렇게 많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작대기가 2개면 다리가 2개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안정적이죠. 그러면 이제 정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양효라고 하고 이거를 음효라고 하는데, 이 양효와 음효를 조합해서 이 세 줄로 조합을 했을 때 총 8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양효로만 조합을 한 거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음효로만 조합을 한 거고, 예를 들면 자, 아래와 위는 양효, 가운데는 음효로 조합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조합의 그 경우의 수가 8가지밖에 나올 수가 없다. 그리고 그 8가지를 8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8개가 있죠. 그 8개의 선을 따라서 품새의 진행선이 동작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음효로 3줄이 구성되어 있는 거를 이제 곤괴라고 합니다. 곤괴. 이거는 이제 태극 8장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거를 모두 움직임으로 품새선을 그리려면은, 예를 들어 음효인데 여기가 비어있다고 해서 동작을 여기에서 여기로 뭐 점프를 한다든지, 뭐 여기에서 이쪽으로 뭐 순간 이동을 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 이 3줄을 모두 품새선으로 하려면 이렇게 지나쳐야 되니까 임금왕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태극 1장에서 태극 8장까지는 모두 각각 이런 8개의 의미를 갖고는 있으나,
마치 이 곤괴가 태극 팔자인 것처럼요. 하지만 품새선만 따졌을 때는 그냥 임금 왕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팔장을 예로 들었죠. 자, 그러면 모든 태극 품새선이 임금 왕자인데 그러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 이렇게 세 군데가 있죠, 각각. 자, 그러면은 여기 음효로 되어 있는 구간 같은 경우는 품새를 살펴볼 때 뒷발이 나가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태극 8장이잖아요. 여러분 8장 다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니까 이 8장을 생각을 해보죠. 처음에 이제 맞고 차고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시작점이라고 봤을 때 맞고 차고 나가고 그 다음에 이쪽 구간이 외상틀 맞기가 되죠. 지금 이제 발이 안 보이실 텐데 머리로 한번 그려보세요. 외상틀 맞기의 구간의 경우 이렇게 딱 하고 뒷발이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앞발이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왼발이 앞에 있는데 오른발이 앞으로 나가는 상황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 왼발이 앞에 있죠. 자, 그리고 가운데를 봤을 때도 거들어 손날 맞고 범석이죠. 앞 차고 나서 앞으로 나가긴 하는데 왼발이 계속 앞에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손날 맞고 이렇게 팔굽 돌려치고 등주먹 치고 지르기를 할 때도 왼발이 계속 앞에 있고 반대쪽에선 오른발이 계속 앞에 있죠. 즉 뒷발이 나가지가 않습니다. 여기 음효인 부분에서는 뒷발이 나가지가 않아요. 자, 그에 비해 이 곤괴죠. 팔장 같은 경우 곤괴인데 곤괴의 반대가 바로 건괴라고 하는데 건괴는 다 양효예요. 태권도 품새로 따지면 태극 1장이죠. 1장 같은 경우 어떻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래 맞고 지르기, 왼발이 앞에 있다가 오른발이 앞으로 가죠. 즉 뒷발이 나가요. 반대쪽 마찬가지죠. 그리고 가운데서 몸통 맞고 지르기 할 때도 뒷발이 나가고 마지막에 얼굴 맞고 차고 지르기 할 때도 뒷발로 앞차기를 하고 앞으로 내보내죠. 즉 양효에서는 뒷발이 앞으로 나가고 음효에서는 뒷발이 앞으로 나가지를 않습니다.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우리 태극 품새선에 숨겨진 비밀이라기보단 대부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그런 동작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태극 품새를 우리 선배들이 의미를 부여를 해서 만드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태극 사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선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시작이라고 가정을 하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진계라고 되어 있는데 우레를 뜻합니다. 우레 태극 사장. 자, 보세요. 처음 시작점은 거들어 손날 맞고 세운 편속 찌르기 뒷발이 나가죠. 그리고 앞으로 쭉 가서 여기서는 바깥 맞고 앞차고 이 뒷발을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뒤로 빼죠. 몸통 맞기. 반대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가운데쯤 와서는 제이품 목 치고 등주먹 친 다음에 몸통 맞고 지르기 즉 뒷발이 나가지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태극 1장부터 8장까지 8가지 품새는 각각 8개의 의미를 하나씩 담고 있고 그리고 그 품새선을 살펴봤을 때 그 음효냐 양효냐에 따라 뒷발이 나가지 않는 부분이 있고 나가는 부분이 있다. 그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품새를 만드실 때 생각을 하고 제정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왜 어째서 양효일 때는 뒷발이 나가고 음효일 때는 뒷발이 안 나가냐? 자, 이게 양이고 이게 음이고 그러면 이게 동적이고 이게 정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물론
모든 태권도 품새가 이런 식으로 뭐 천천히 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동작 자체로 보면 탁탁탁 끊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움직임이 강렬하다고요. 그러니까 동작 자체가 다 강렬한 움직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굳이 따지자면 앞발이 이렇게 나가고 돌아오거나 아니면 제자리에 있는 것보다 뒷발이 이렇게 확 나가버리면은 동작이 더 동적이고 그리고 스탠스도 바뀌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 동작 안에서 뒷발이 나가면 더 동작이 크니까 상대적으로 더 동적인 양으로 보신 거고, 그리고 뒷발이 나가지 않으면 이거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정적인 음으로 보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게 품새선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게 태극 4장이죠. 우레, 즉 번개인데 이거를 이제 번개, 왜 번개냐 우레냐 해가지고 그 품새 동작을 살펴봤더니 여기 양쪽에 하고 나서 앞으로 나갈 때 옆차기를 연속으로 2번을 한다고 해서 그게 번개와 같다고 해서 이거를 징계를 우레, 번개라고 한대요. 자, 그게 아니라